네, 이상규 성북구을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규입니다. 네, 한동훈 징계를 요청했었잖아요. 징계 요청. 예, 제가 12월 이제 16일 날 윤리위원회가 한번 열렸었고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연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의 제기를 바로 신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의 제기를 이제 신청한 내용이 어제 윤리위가 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또 그때도 이제 밥 먹다가 이제 등기를 받았고요. 오늘도 밥 먹다가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에 윤리위에 징계 요청한 건 당원 게시판 게이트, 당계 게이트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왜 윤리위에 올라갔나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이상규 위원장이 한동훈을 윤리위에 제소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요? 제소한 게 아니라 저를 제소한 겁니다. 아, 윤리위에서 예,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지금 5개월 정도 당 대표를 했잖아요. 네. 윤리위원회가 딱 한 번 열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를 윤리위에 올린 겁니다. 아, 이상규 당협위원장을 그 이유는 뭐야? 뭘 잘못했다고 올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윤리위에 올라가게 되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통보를 못 받았고요.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윤리위에 제소할 때는 무슨 예를 들어서 품행이 방종하거나 뭘 어떻게 했거나 무슨 법적인 무슨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유가 있이 윤리위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한테 통보도 안 했고 그리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아침에 밥 먹다가 등기를 받아가지고 너무 손이 떨려가지고 처음에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떨고 보다가 이게 뭔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결과가 징계는 했다는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보여주세요, 한번 올려주시죠. 띄워주세요. 첫 번째 거. 뭐 때문에 징계를 한 건지 보수의 의견을 세게 해서 징계를 했나 한동훈을 비판해서 징계를 했나? 네, 이게 지금 이거 아니고요, 그 앞에. 그 전에 거. 이거 이제 오늘 받은 거고. 예. 네, 이게 이제 12월 16일 월요일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날 윤리위원회가 열렸고요. 이게 오후 3시에 열렸고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징계를 열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주에 미리 이제 회의 이제 열기로 한 거잖아요. 잡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변호사가 9명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 변호사입니다, 다. 9명의 변호사가 이렇게 저를 징계하기 위해서 만약에 오면 시간 차지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그걸 해가지고 결국 한 게 뭐냐면은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당내 분란을 일으킨 등의 언행을 반복했다. 그거네요. 예, 근데 윤리규칙 품위 위반에 해당해가지고 결정했다. 근데 주의 촉구라는 게 뭔가가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주의 촉구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제가 줬다는 거네요. 제가 이 윤리규칙을 찾아서 봤습니다. 주의 촉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주의를 촉구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지. 그래서 주의 촉구라고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하여튼 뭐 그거 비슷하게 썼다 그러고. 예, 그래서 어쨌든 징계 심의가 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상규 위원장은 당내 분란이라고 이렇게 아예 박아가지고. 당내 분란이라는 건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무도 연락을 안 받아요. 이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신희진 그 전 의원인데 전화에도 안 되고 텔레그램에도 안 되고 카톡에도 안 되고 해가지고 다 해서 찾은 게 이제 윤리위원회는 당직자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당무감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 당무감사실이 있는데 실장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어렵게 찾아가지고 전화하고 실장도 잘 안 받아서 그곳에 있었던 그 어린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제가 알아낸 게 페이스북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러는 거예요. 아, 페이스북 때문에 저 징계를 먹었다. 페이스북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페이스북을 많이 쓴 게 11월 4일부터 일어났던 당원 게시판 게이트가 있어요. 단계 게이트. 예, 11월 4일 날 이제 이병준 TV와 목격자 K TV가 제일 먼저 내긴 했던 그건데 제가 그걸 우연히 봤거든요. 보고 그날 밤을 새 가지고 제가 이걸 본 결과
결과 한동훈 바로 당 사퇴하는 게 가장 아름답게 그냥 나가는 거더라고요. 바른 말을 했네. 그래서 그날 당 사퇴를 해라 그러고 이제 당원 게시판 게이트 가지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한 거죠. 네. 한동훈이 계속 올렸잖아요. 한동훈 이름으로 대통령도 뭐 탈당하라고 그러고 뭐 관두라고 그러고 여사는 목줄을 죄서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심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다음 네, 다음 사진을 네, 이제 그래서요. 오늘 이제 받은 겁니다. 오늘은 뭘 받은 거예요? 제가 이래서 이거를 이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는데 예, 12월 그 결과가 나온 거네요. 예, 이의 제기가 이의 이제 신청 결과. 어제 이제 12월 13일 날 네. 어제 윤리위원회가 또 열린 겁니다. 네. 열렸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진실이 나타난 거죠. 진실이 뭐냐면 징계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네. 징계를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근데 아까 그 처음에 봤던 사진은 징계를 한 것처럼 나왔잖아요. 네. 근데 게시하지 않았거든요. 네. 안 왔는데 저한테 그렇게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의 신청을 안 할 줄 알았겠죠. 근데 저는 이의 신청을 했고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저는 이거 이제 주의 촉구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의 이의 신청은 굳이 이유가 없는 거다. 그걸 받아낸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았다는 게 결론적으로 확인이 된 예, 거네. 그거는 뭐냐면은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저를 무고한 거죠. 한동훈이 무고한 거네. 저 페이스북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자마자 페이스북을 하나 썼습니다. 예,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주 정돈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무고를 저한테 한 거예요. 무고죄로 고발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무고죄 대통령 고발. 우선 구하고 나서. 무고. 네. 그러니까 구하고 나서 그러지 말고 바로 아유, 하세요. 저 오늘 구해야 바로, 됩니다. 예. 오늘도 무고죄. 구해야 되고 내일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도 힘듭니다, 구해야 지금. 되지만 무고죄 고발은 무고죄 고발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무능한 한동훈의 작전 실패로 보고 있고요. 네. 이의 신청에 대한 오늘 답을 받았고 이상규 이의 신청 징계는 아예 없었으면 확인됐고요. 이게 뭐였냐면 한동훈 당원 게시판 게이트를 덮으려고 한 겁니다. 이상규를 압박해서 어떻게든 징계하고 보복하려 했던 시도는 무고였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무고에 대해서 절차도 안 맞았고 내용도 틀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할 도리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을 먼저 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분명히 지게 책임을 책임을 할 묻겠다 겁니다. 이런 얘기. 예, 할 겁니다. 책임을 그래서 묻겠다. 저는 살면서 자신의 지위에 따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도 있고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한동훈한테 묻겠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께 이제 추신을 항상 하는 거는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는데 욕을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 좀 부족하지만 지난 1년간의 시간을 정리하기가 1년 동안 집안이 망한 거 아닙니까? 집안 망한 집안을 좀 다시 재건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국민들 대신 정치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치라는 공간을 제가 아직은 어디까지가 내 공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부 중인데요. 공부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행동으로 옮겨라 하셨잖아요. 옮길 겁니다, 계속. 네, 행동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에 돌아간 거 있잖아요. 지금 이 계엄 후에 대통령이 탄핵 의결되고 네. 그다음에 구속까지 되고 황당한 거죠. 이 헌재 재판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열리는데 거기에 뭡니까 이 곽종근이다 그다음에 그 홍장원입니다. 홍장원 네. 이런 가짜들 공작들이 나오고 이런 박선원 네. 네. 거기에 중심축에 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지금 의심스러운데요. 이 한동훈 대표가 가장 자기가 분노해가지고 찬성해서 탄핵을 통과시킨 이유가 그 메모거든요. 네. 메모. 자기 이름이 적힌 메모. 자기를 체포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 그게 메모를 누가 썼습니까? 홍장원이. 예. 홍장원이 자기가 쓴 것도 아니래.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해야 예. 되는 말이. 예. 그 메모지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정보국 메모지입니다. 메모지예요.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해외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정원은 국내 파트가 없습니다.
국내 파트가 아예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체포라거나 뭐 체포 권한이 없어. 네, 위치 추적도 못하는 집단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집단인데 과거에는 했었죠. 과거에 했던 사람이 박선원, 홍장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하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노란한 게 우리 당의 당대표였던 거죠. 한동훈이 그 당시 네. 상대로.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홍장원, 김종혁이라는 사람이 둘이 연락을 했다는 거죠. 12월 5일 날. 연락을 했고 12월 6일 날 한동훈 대표가 발작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또 한동훈 부인하고 뭐 그거는 이제 썰인지 아니, 이제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뭐 부인끼리 친구래. 서로 안다고 부인끼리. 뭐 얘기는 네. 들었는데 그건 저희가 모르는 얘기고요. 제가 아는 얘기는 이번 재판으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개엄한 날 다음 날이 준비되어 있던 게 감사원장 탄핵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 감사원장이 지금 하려고 했던 것들이 간첩 혐의들을 감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미 탄핵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길 수가 없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게 재판에 나왔던 그러니까, 얘기고, 그리고 홍장원의 재판은 화요일 날 나왔던, 그리고 그 전주에 목요일 날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예. 거짓말쟁이 홍장원 아닙니까? 네. 오른손 잡이면서도 왼손으로 자기가 메모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면 끝난 거 아니야. 예, 오른손잡이, 그러면서 왼손잡이 자기가 거짓말하면. 메모를 왼손으로 합니다 하면서 오른손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사기를 치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이미 끝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영배라는 또 헌법재판관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재판 내내 우리는 문영배 재판관의 그 행배방이라고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야동을 좋아하고 예. 그 야동이 들어 올라간 그 N번방 조주빈의 N번방보다 더 심각한 그 N번방은 들어가 있는 사람만 해도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저 행배방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지금 스물스물 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제 나온 기사가 2월 말에 뭐 등장한다 이런 2월 기사를 말에 냈죠. 등장한다. 예, 그건 그리고 무슨 의미예요? 지금 뭐 대통령 도전한다는 거예요? 뭐. 어제 아침에 또 이상한 글들이 돌았었습니다. 뭐냐면은 탄핵 그 심판에 대한 변론이 어제로 끝나고 예. 이제 변론이 끝나면 14일 안에 이제 뭐 인용을 하든 각하라든 하는데 기각을 하든 하는데 인용이 된다는 예상으로 해서 4월 말엔 새 대통령이 나온다. 뭐 이 얘기를 4월 엄청나게 말에 돌았습니다. 새 대통령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엄청 돌렸는데 그러고 나온 기사가 한동훈 2월 등판설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또 글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같이 난 거죠, 많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대통령이 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셔도요, 무능하기 때문에 유능한 친구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지 되잖아요. 이제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옆에 유능한 사람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는 장동혁이라는 유능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 얘기를 들었으면 탄핵을 막았으면 한동훈 대표에게도 정치라는 그 공간이 있었을 텐데 저 사람은 이제 공간이 없습니다. 아예 정치라는 공간이 그게 제가 쓴 글입니다. 일부러 한동훈 대표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그게 정치라는 공간은 자기가 정말 의리를 지키고 이 사람이 신뢰가 있을 때 생기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2월 등판한다는 내용을 자꾸 2월뿐만 아닙니다. 설에도 등판한다고 기사 나왔었고요. 뭐 스타벅스의 사진도 찍혔고요. 뭐 이상한 게 계속 있었거든요. 예전 전당대회 나오듯이. 완전 바닥을 헤매는데도 지금도 한동훈은 착각을 하고 자기가 나오면 대통령 될 줄 아나? 네, 그래서 아직도 옆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정치를 잘 모르는. 젊은 애들이. 네, 뭐 유튜브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저하고도 친했던 뭐 이렇게 모임도 같이 만들었던 친구들인데 천목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천목회. 근데 저는 그 모임에서 바로 그냥 다시 보지 말자는 뭐 말투로 얘기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천목회 제가 만들었는데
아, 천목회 만들었어요? 네, 제가 그날 제가 밥도 사고 이제 한 12명 모아서 그 이상한 시작을 걸 왜 한 건데. 만들었어, 천목회를? 아니 저는 정치를 그때는 잘 몰라서 이게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밥도 먹고 했는데 이용 당한 거죠. 저도 일종의. 아니, 만들었다며, 처음에. 근데- 주도 역할을 했어? 주도는 아니고 제가 이제 밥을 샀죠. 아, 밥 산 거. 네, 밥 사면은 왕 아닙니까 사실. 아, 글쎄, 그랬는데, 네. 그러고서는. 근데 나이도 제일 많고요 제가. 근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상해서 천목회를 탈퇴했구만요. 탈퇴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게 그동안 제가 이걸 좀 헷갈리게 좀 만들어 보려고 저기 대통령과 친한 분들도 많이 넣었어요. 31명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13명이 동의를 하면 성명서를 낼 수 있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2월에 했던 천목회에서 개헌 특위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그냥 니들이 난 사람 같지 않다. 예, 왜냐면 대통령이 이게 갇혀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개헌을 말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니, 잘 관저 나왔다. 앞에서 지키는 사람 명단 올려버리고 그 안에 좀 같이 좀 나와라. 너네 왜 안 나오냐. 한 명 안 나왔었거든요. 천목회가. 예. 천목회는 한동훈을 지지하더라고. 그러진 않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네. 젊은 친구들이 중도라는 그런 그 신기루에 빠져 있습니다. 중도 같은 소리하고. 예, 저는 좀 답답한 게 장사를 해본 그 김밥만 팔아봐도 맛있으면 먹는 거지 맛없는데 내가 너랑 친하다고 먹겠습니까? 그럼. 예,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강한 사람들이면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게 국민인 거지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는 그냥 둘 다 싫으니까 나 관심 없다 하신 게 중도라는 건데 우리가 진짜 위기에 빠져 있고 제가 안 돼야 되겠다 하면 우리 지금 많이 도와주는 게 지금 중도가 다 온 거 아닙니까? 수도권도 다 온 거 아닙니까? 서울이 50% 넘어갔잖아요. 그게 순전히 윤석열 개인기야. 그리고 10대, 20대, 30대가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습니까? 윤버지라고 들어보셨죠? 윤버지. 뭐야? 윤석열 아버지 줄인 건데요. 우리 아버지 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해줘서 윤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윤버지. 윤버지 아버지를 예, 아버지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버지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 계몽을 해줬다는 거죠. 계엄이 아니다 계몽령이라고 했던 게 그 지금 전환길 강사가 그 얘기를 한 것도 자기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전환길 강사한테. 처음에 전환길 강사는 계몽을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그 계엄령을 비판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계엄을 굉장히 비판했는데 그 다음에 한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자기 학생들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자들 얘기를. 그러니까 윤버지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대선 얘기하는 것들은 뭐다?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제사 지내는 호로 새끼, 호로 자식, 후레 자식까지 말을 한 겁니다. 세 개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게. 저희 아버지도 지금 저랑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라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떤 의원, 대구의 의원 하나는 한동훈 계로 지금 하고 있는 그 국민 추천제로 들어온 의원 하나는 제사 지내자는 게 아니라 임종을 보자는 거다. 이거 대통령 같이 죽이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참 아니 이게 좀 이렇게 저는 윤버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도 저기 같이 술 먹던 그냥 술 먹던 사람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장례식장 가서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게 사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의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법 영장과 불법 진짜 체포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수사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힘당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전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런 요소 사람들이 천목회가 됐든 뭔 목회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요소에 박혀 있고 그런 의원들이 요소에서에 아직도 그러고 아직도 종편에 나와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놈들이 국힘당 자격으로 나와서 방송에 나와 앉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저쪽은 민주당의 근처만 갔어도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옹호해요.
근데 어떻게 이쪽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의,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이 그게 국힘당 구성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국힘당이. 그래도 그래서 지금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80명 우리 당협위원장 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 지금 징계하자고, 이 사람들. 네. 징계하고 지금 윤리위원회 회부하자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제 아버지가 저는 이 얘기 이 말 한번 드리고 그래 싶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본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있으면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그것도 이렇게 그거대로 해요. 없으니까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워낙 그동안은 너무 튼튼하시고 장수하시니까 예? 자식들이 아버지 지키려고 생각을 많이 못했던 거죠. 부자니까. 본색이 인간이 됐는 놈인지 안 된 놈인지는 위기 상황이 되면 고스톱 쳤을 때 돈 왕창 잃어보면 인간성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본색 다 드러났다니까요. 네. 이상규 위원장은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잘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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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많이 위원장이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규입니다.